드넓은 바다를 힘차게 헤엄치는 물고기들. 그 가운데 전 세계인이 가장 즐겨 먹는 물고기는 바로 참치라 불리는 다랑어다. 다랑어에는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 7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맛있고 인기 있는 건 역시 최고급 횟감인 참다랑어다. 그런데 2010년 6월 10일 0시를 기해 올해 유럽의 대형 어선들은 더 이상 참다랑어를 잡을 수 없게 됐다. 한 해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 잡을 수 있는 참다랑어의 양, 즉 쿼터가 모두 끝났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참다랑어의 대량 어획을 막고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타임지는 2009년 세계 50대 과학 발명품 중 2위로 참다랑어 양식을 선정했다. 그만큼 참다랑어 양식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이다.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다랑어의 양은 230만 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연간 2만 톤 이상을 먹어 다랑어 소비 세계 3위다. 참다랑어의 어족 보호와 고부가 가치 수산 산업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제주도로 집중되고 있다. 참다랑어 외해 양식이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자연에 가까운 방법을 찾아가는 외해 양식, 그 과학적 연구와 필요성을 알아보자.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 앞바다. 이곳은 자연산 참다랑어를 먼 바다의 외해 수중가두리로 데려가기 전 양식용으로 적응시키고 있는 내만 양식장이다. 이른 아침부터 이송 준비가 한창이다. 참다랑어들의 본집인 외해 수중가두리로 물고기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먼저 이송용 가두리에 튼튼한 그물을 설치하고 참다랑어가 있는 내만 양식장으로 이동한다. 이제 이송용 가두리로 참다랑어를 옮길 차례다. 좌측에 있는 가두리가 바로 참다랑어가 들어있는 가두리. 제주도 인근 앞바다에서 포획한 자연산 참다랑어들이다. 물고기들의 이동은 두 가두리를 나란히 붙인 다음 바닷속에서 그물과 그물에 연결 통로를 만들어 이동시키게 된다. 오늘 작업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가두리에 넣은 400여 마리의 참다랑어 새끼들이 얼마나 생존해 있는가 하는 것이다. 3D 어류 측정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장비는 참다랑어의 크기와 숫자를 세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참다랑어는 피부가 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폐사할 위험이 높아 손으로 만져서 크기를 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좌우에 설치된 2대의 카메라로 2장의 사진을 동시에 촬영하고 촬영된 2장의 사진을 삼각 측량을 이용해 컴퓨터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면 물고기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외해 수중 가두리로 이동하기 위해 이송용 가두리로 옮긴 참다랑어들이 내만에서 쉬고 있다. 이동하느라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먹이를 주면서 이곳에서 며칠을 보내게 된다. 식탐이 강한 습성을 지닌 참다랑어. 먹이 사슬의 제일 윗부분에 있는 포식자로 새우나 멸치, 고등어 등을 주로 먹는다. 이 참다랑어들은 어린 자연산들을 포획하여 양식에 맞도록 적응 훈련시킨 것이다. 아직 인공 종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참다랑어들은 우리나라 외해 참다랑어 양식의 성패를 좌우하는 귀중한 자원들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이 참다랑어들이 있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009년 추자도 인근 바다. 어린 참다랑어가 잡힌다는 소식에 캐나키 어선들이 바다로 향했다. 좀 기다려버렸어. 사실 자연산 참다랑어를 포획해 인공으로 키우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다. 어민들 사이에서도 참다랑어는 회유성이 강해 사람이 키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참다랑어 양식에 성공한 일본의 경우에도 자연산을 양식으로 키우는 데 생존율은 약 60%다. 총 8척에 비해서 한 달 동안 잡은 어린 참다랑어는 총 833마리. 우리나라 참다랑어 외 양식의 종류가 확보된 것이었다. 앞으로 미래 양식으로 해서는 청정 영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로 양식장을 옮겼을 때 과연 어떤 어종이 맞을 것이냐, 적합할 것이냐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저 1단계로 저희들은 고등어에 대해서 참다랑어 유사한 강한 해열성 어종이기 때문에 고등어에 대해서 실증 실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고등어는 참다랑어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바다를 떠나 먹이를 따라 먼 바다로 이동하며 살다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오는 고도 회유성 어종이다. 따라서 고등어 외해 양식은 참다랑어 외해 양식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렇다면 외해 양식이란 어떤 것일까? 먼저 외해 수중 가두리는 가두리 모양부터 다르다. 해류의 영향을 가능한 적게 받도록 마름모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가두리 중간에는 유압식 기둥이 있어 물고기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해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닥에 앵커를 만들어 고정시켰다. 양식이지만 바다의 자연 그대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외해 가두리 양식장. 하지만 외해 양식은 양식 가두리가 먼 바다에 있어 먹이 주기와 관리가 쉽지 않다. 하지만 외해 깊은 바닷속 양식장은 태풍의 피해가 미치지 않고 빠른 조류의 흐름으로 적조생물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 그대로의 바다와 같은 환경을 물고기들에게 줄 수 있다. (2년간) 외해에서 성장한 고등어들. 연구팀들은 이 고등어들이 산란할 시기를 측정하기 위해 성장도 검사를 실시했다. 성장도 검사는 크게 크기와 무게, 혈액 검사를 통해 산란이 가능한 성어가 되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고등어의 산란 시기와 습성 파악과 함께 알에 대한 특성도 연구됐다. 내만 양식장이 아닌 깊은 바닷속에 산란한 알을 채집하는 것이라 알의 특성에 맞는 준비가 필요했다. 알에는 유구라고 그 기름 덩어리가 좀 있어서 그것에 힘에 의해서 살짝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 부상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살짝 뜨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유집되게끔 만든 그런 장치입니다. 물의 조류 흐름이 동에서 서로 있으면은 서쪽에 그거를 설치하고 이 설치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 그물 자체가 살짝 그 위로 뜨게 만들어서 그 알의 부상력과 조류의 흐름과 이런 걸 맞춰서 지금 설치를 한 거고요. 내만 가두리의 경우에는 양식장 표면에 물을 떠서 알을 받지만 외해 수중 가두리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산란용 망이다. 외해 수중 가두리 그물 밖으로 나오는 알을 망에서 모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채취한 알들이 인공수정과 부화의 과정을 무사히 거쳐 치어를 생산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외해 고등어 양식이 완전히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2009년 7월) 새로운 고등어들이 태어났다. 산란과 부화의 과정을 거쳐 치어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고등어 외해 완전 양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참다랑어 외해 양식의 또 다른 가능성이 시작된 것이다. 외해로 옮기기 위해 내만에 대기하고 있는 참다랑어들. 벌써 15일이 흘렀는데 무엇 때문에 외해 수중가두리로 가지 않는 걸까?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외에는 바람도 파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 자체가 운송하는 도중에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류가 조금 이렇게 세지 않고 파도가 잔잔한 날을 택해서 저희들이 수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임시로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하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저희들이 시간은 지금 한 12시간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지금 이 수송하는 과정은 굉장히 물고기 자체가 그물에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데 해류라든가 파도에 의해서 그물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5노트에서 1노트 정도 속도로만 끌어줘야 이런 어떤 그물의 변형이라든가 물고기에 어떤 손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송용 가돌이를 외해로 끌고 가는 도중 해류에 의해 그물이 변형되면 물고기들에게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폐사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원을 그리며 운동하는 참다랑어들에게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천천히 움직이고 그물 바닥에 무거운 줄을 달아 해류에 의한 그물 변형을 막아준다. 외해 수중가돌이로의 이송은 참다랑어의 습성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든 작전이다. 보통 물고기들은 아가미를 많이 열어 물을 뿜어내면서 산소를 공급받는데 참다랑어는 아가미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대신 아가미를 통해 물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나가야 물속에 산소를 공급받는다. 멈추면 죽는다고 할 정도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빙빙 돈다. 뿐만 아니다. 시력이 예민하고 빛에 민감해 빛을 보면 놀라서 달리다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다. 또 피부에 상처가 나면 폐사할 위험이 많아 외해 이동 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 내만에 대기하는 동안 참다랑어의 습성 연구가 진행됐다. 참다랑어들이 시간대별로 활동하는 위치, 형태나 움직임의 특성을 파악해 외해로 이동한 후 보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참다랑어가 이제 유행하는 그 케이지 안에서 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그러니까 햇빛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이제 수충별 유형 수심을 주요 수심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종에서는 흔히 복강 내 칩이 삽입되지만 참다랑어의 경우 피부 손상이나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초음파 카메라가 사용된다. 태아를 볼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카메라와 같은 원리다. 일주기를 보고자 하면 일출, 일몰 거의 한 24시간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4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오후 4시 24시간 정도 저희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럼 모니터 할 동안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계속 이제 보면서 순간순간 이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나중에 정량적인 데이터는 이제 랩으로 돌아가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실험은 불빛이나 소리에 민감한 참다랑어가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본래의 습성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진행된다. 참다랑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해뜰녘과 해질녘에는 수면 가까운 쪽에서 유영하고 한밤중에는 가돌이 제일 깊은 쪽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험 결과 가돌이 안의 참다랑어에게서 기존 연구와는 다른 유형 패턴을 발견해냈다. 야간에 유형 반경이 좁아진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은 이제 왜 수중가들에서는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과연 이제 왜 수중가들이 같은 경우는 여름철 수온 약층이 좀 발달이 되는 면이기 때문에 수온에 따른 어떤 유형 수심의 차이도 꼭 밝혀내야 저희들이 그 사육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외해로 옮긴 후에도 계속되어 우리나라만의 자료로 축적하게 된다. 들어갔을 때 오히려 저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중가들이 같은 경우